목사님 방북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가셨다가 못 오실 수도 있고 또 정부가 문 목사님을 뭐 감옥에 가둘 수도 당연히 감옥은 가는 거고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용기 내서 북한을 가시기로 하셨을까요? 그 감옥 가는 거야 뭐 처음에 감옥 가신 게 59이거든요. 76년에 네. 돌아가신 게 76인데요. 예. 생애 마지막 17년 중에 11년 3개월을 감옥에 있습니다. 3분의 1은 감옥에 3분의 1은 외출하시는 거죠. 우리 윤 대통령 가끔 방한하시듯이 외출을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그 6번이라는 게 네. 그 지금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교도소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난방도 되고 수세식도 해놨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푸세식이거든요. 난방 없고. 그 한 바퀴 1년 살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를 6번을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대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네. 그 시인으로서 격정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젊은이들의 죽음을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울대 강연 중에 이동수 군이 도서관에서 불 붙이고 떨어지거든요.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그날 아침에 김신묵 권사가 어머님이 얘야 애들한테 죽지 좀 말라 그래라. 일제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자결하는 거 봤냐? 일본 놈 한 놈이라도 죽였지? 그러고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런 적 없다. 죽지 마라. 살아 싸워라라고 말을 해다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도입부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기식 의원이 자기가 경호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문목 경호대. 아, 그 시절에 대학생으로. 그 떨어지던 날. 이동수 학생. 이동수 근데 그때 울부짖고 발버둥 치고 그냥 그쪽으로 뛰어가는 거죠. 근데 타타타타타 이제 초탄 쏘면서 경찰에 달려드니까 학생들이 이제 피해줘야 되는 거죠. 안 가겠다고. 목사님. 네.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이건 어떻게 좀 해보자. 이게 이제 제일 앞에 서 있는 동기였던 거죠. 근데 사실은 운동가의 입장에서는 89년이 소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단을 강제한 동서냉전이 흔들린다. 이거 깨진다면 우리가 분단돼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북이 이거를 자유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좀 한번 협의해 보자. 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보자. 이 목적으로 간 거죠. 그래서 김일성 주석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7시간 정도 만나시는데 그때 대화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교하게 짜서 순서대로 쫙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고려연방제 주장은 여전하신 거죠. 30년 전부터 그렇게 왔어요. 조금씩 변하지만 그렇습니다. 부지하세월입니다. 아, 그렇게 하면 부지하세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용어를 쓴 거죠. 옆에서 이제 보좌관들은 경악을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거기 절대 존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이념으로 분단됐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군사를 합치냐? 그러니까 고려연방제는 남북의 지방 정부를 두고 중앙에 외교와 국방을 관장하는 중앙 정부를 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군사를 합치냐? 그렇게 해서 부지하세월이니 일단 그 전에 문화교류, 경제교류, 이산가족 만남부터 합시다. 그렇게 하면 북쪽의 인민이라고 부르죠. 남쪽의 그 국민 사이에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올라가면, 열기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단위의 합의가 가능해질 테니까 일단 그렇게 단계적으로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북 교섭사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합의에 따라서
이를테면 현정화 이분이 단일팀이 만들어진다든지 네. 올림픽 공동 입장을 한다든지 남북 기본합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네. 거고 11년 지나서 이제 6.15 선언에 그 합의가 문 목사가 합의한 내용이 축약돼서 6.15 선언에 옮겨갔죠. 그러니까 남북의 그 연합전 북쪽의 연방제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네.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교류 협력 단계, 국가연합 단계, 네. 연방 단계, 통일국가 단계 이렇게 본다면 그 과정을 놓고 이 같은 방향이니까 가보자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문 목사가 갔다 와서 통일은 됐어라고 한 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소리거든요. 지금도 황당하죠. 그런데 네. 사실은 그 독일식으로 느닷없이 확 통일이 된다는 일시적으로 아주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이 네. 철강 석탄 공동체로부터 지금 화폐 통합까지 50년이 걸렸잖아요. 이유가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차분히 그 단계를 높여가는 긴 대장정으로 놓고 보면 들머리를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하죠. 어떤 방향도 다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 우리는 합의 당사자가 단둘이기 때문에 유럽은 뭐 십수 개부터 시작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쉽죠. 그러니까 둘이 뭔가 가다가 야 조금 더 좀 속도를 내지? 네. 그러면 2인 3각으로 뛰고 그러면 이제 정도를 높여가는 거니까 문목의 그 말은 맞는 말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교류협력 단계에서 일도 못 나가고 교류협력 단계에서 일도 못 나가고 그나마 이제 개성공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금강산 관광 그리고 이제 제가 2005년도 통일부 출입기자 할 때 개성관광 문이 열렸었어요. 근데 그랬었죠. 시범 관광만 하고 또 다시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가려고 하다가 뒤로 후퇴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뒤로 후퇴하고 계속 이러고 이제 교류협력 단계에서 진도 못 나가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봉쇄되고 전혀 이제 뭐 대화는 없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엄혹하던 시절에도 민간 교류,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신부님? 예, 있었죠. 예, 지금은 전혀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연탄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병원도 짓고 뭐 굉장히 많은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문 닫았는데 저희가 보낸 쌀과 연탄만 열어서 이제 받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경로로 저는 이제 한국 교회 또 민간 단체 국제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아쉽죠. 안타깝고 그런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80년 중에 지금 이제 1년 6개월 됐거든요. 1년 6개월 오면 바뀝니다. 바뀌고 내년에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말 마음을 잃지 않고 평화와 통일로 우리는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방향을 잃지 않으면 이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이보다 문 목사님은 100배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벽을 문으로 알고 치고 나가신 거잖아요. 철조망을 한 걸음에 뛰어가고. 저는 이제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우리 시민의 어떤 집단의 지성, 이성 그런 힘으로 이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문 목사님이 이야기한 자주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좀 우리 이 시민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체다. 누구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길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그리고 그런 인식이 공유됐으면 좋겠고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인내할 줄 알고 좀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나 담대한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